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대한 한번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교과 전형 2합을 맞추는 대학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내신 등급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모의고사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나 지금 수시 지원할 거고, 나 교과 지원할 거고, 최저 기준 맞춰가지고 나 지원할 건데, 왜 모의고사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이제 수시 교과 지원을 할 거고, 최저 기준은 2합, 그러니까 2합 뭐 5든 6이든 7이든 뭐 8이든 이걸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두 과목만 공부할 거야. 나 정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2합 두 개만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이제 수시의 안전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왜? 정시를 생각을 안 할 거니까. 그럼 수시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수시의 꽃은 내가 내신 뭐 4등급인데 인서울 하거나 뭐 내가 뭐 내신 3등급인데 국숭세단을 하거나 그런 게 이제 수시의 가장 그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라인을 잘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시의 안전 라인을 잘 잡아야지 내가 뭐 내신 3등급으로 뭐 국승세단 쓰고 내신 4등급으로 인서울도 쓰고 이거는 이 바닥이 단단하게 잘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라인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5등급이야.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5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은 이제 수도권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있냐면 뭐 백석대가 나올 수도 있고 호서대 뭐 나사렛대 뭐 번양대 뭐 상지대 대략 요 정도? 뭐 대전대, 모건대 뭐 요런 식의 라인 정도요. 무성대 요런 거. 그럼 나한테 지금 여기 지원하라는 거냐, 지금. 나 지금 내 모의고사 5등급이니까 너 5등급에서 너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요 대학이니까 너 이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내가 내신이 4등급이고 모의고사 5등급이면 내가 여기서 내신 4등급에서 안전한 대학은 뭐 상명대, 천안 이런 건 안전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상명대, 천안을 지원하면은 똑 떨어지죠. 이건 답 없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안전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라인 잡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한없이 내리면 안전해요. 내가 뭐 내신 4등급인데 막 내신 7등급짜리 쓰고 하면 되게 안전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안전한 거는 정시로는 불안전한데 수시에서 안전한 거 있으면 그 정도를 다 안전한 대학으로 이제 지원을 할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학을 찾는 게 1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를 보면은 여기에 평균이랑 최저 점수를 공개하는데 뭐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작년에는 거의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뭐 5등급도 들어가고 6등급도 들어가고 4등급도 들어가고 여튼간에 평균은 3점대 뭐 후반도 나왔지만 거의 다 4점대 초중반이면 다 안전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여기에서 입시 결과를 보면은 가장 높은 거는 이제 82가 나왔고 최저 점수가 가장 아래가 76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4등급 초반이 3개가 나와야지 일단 정시에서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쪽의 대학이고 수시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에서는 좀 안전하게 지원을 하고 그 생각을 할까? 요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명대 천안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나는 정시로는 못 가는데 수시로는 안전할 대학들이 있으면 그게 비단 상명대 천안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 정도에서 안전함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되게 합리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학생은 직업국에서 잡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방 캠퍼스에서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경기도 소재 대학들에서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학생마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내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그 대학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4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국이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 캠이거나 아니면 경기도 소재거나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2개 대학을 일단 지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2개 대학 정도는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변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상향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말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맞춰서 쓰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기점으로 써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내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가지 못하는 대학을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라인 정도에서 일단은 안전하게 있으면 거기서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나서가 이제 상향 지원할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교과로 상향을 할 테고 누군가는 종합으로 상향할 테고 누군가는 논술로 상향을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라는 거는 점수가 이제 정해져 있죠. 근데 종합은 이제 교과보다는 점수가 낮죠. 그리고 논술은 내신 반영이 거의 없죠. 이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2개로 상향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이나 이제 논술이나. 근데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도 일단 이제 서류에 강점이 있어야겠지. 뭐 내가 내신이 뭐 5등급인데 서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종합 전형이 교과보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난 종합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일단 아니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대학을 못 갈 학생들 없고 논술은 막 논술 100짜리도 있잖아요. 논술 100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실질 반영은 되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신 5등급도 인서울에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기도 하고 뭐 6등급도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논술은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냐? 아니죠. 이제 논술은 논술을 잘 봐야 가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논술을 할 때 이제 문과 학생은 이제 국어 한 2, 3등급, 이과 학생이면 수학 2, 3등급 정도를 이제 거의 기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논술 전형에서 뭐 합격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논술학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4, 5등급도 합격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뭐 합격한 적이 있긴 하겠죠. 그게 뭐 되게 뭐 비일비재한 건 아니지만 여튼간 합격한 적은 있으니까 합격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내 눈높이는 있고 내 눈높이와 가장 맞는 대학이 나오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 눈높이는 막 뭐 스카이 서성한 준경회식 건동홍숙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는 다 안 된대. 뭐 교과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되고 근데 논술은 일단은 시험을 잘 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논술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논술 경쟁률은 알고 계시나요? 거의 3, 40대 1이죠. 그러면은 30대 1이면 3% 되는 거고 40대 1은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과 종합은 추가 합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긴 하죠. 그러니까 되게 적게 있죠. 근데 교과 전형은 추가 합격이 많죠. 그리고 교과 전형은 경쟁률 자체가 한 5대1 안쪽이에요. 그래서 막 실질 경쟁률까지 공개한 대학에서는 뭐 1대 1, 뭐 1점 몇 대, 뭐 0점 몇 대, 2점 몇 대, 3점 몇 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튼 간에, 지금 뭔가 말이 샜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라인을 잡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그런 학생이 있어요.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학생이었고, 또 수시 회원이었고, 2022학년도가 이제 현역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재수해서 저희한테 왔었던 학생이었는데, 이 현역 때는 이 친구는 내신이 3등급이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역 때는 1교과에 5종합을 씁니다. 1교과에 5종합. 이렇게 종합을 많이 쓰는 거가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그렇지만 진짜 강력한 안전한 걸 쓸 거야. 수원대 경영학과를 써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수원대 를 이제 탈락을 합니다. 입시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2022학년도에가 뭐 3.8등급이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2.7등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해가 있었어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썼냐면 6교과를 써요. 6교과를 썼고 어디를 썼냐면 동덕여대, 에리카, 어디 썼지? 경기대, 한성대, 성신여대, 국민대 이렇게 6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동덕 최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에리카가 최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과를 좀 낮게는 썼어요. 경기대는 추합 1차에 여기는 경제를 썼고, 한성대는 이제 추합 5차에 돼요. 여기는 최저가 없는 걸 썼고, 성신여대 떨어지고, 국민대 이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내신 3등급에서 그러니까 수원대 경영학과를 그때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동덕여대, 에리카, 경기대, 한성대, 국민대 5개가 다 됐죠. 그리고 성신여대만 하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내가 3등급인데 내신 3등급이었는데 이 3.8을 보고 이게 불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학생들이 없겠죠. 근데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최저 기준을 이제 완화했었던 상황이었고 그 내신을 덜 반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입시 결과가 이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2022학년대 수험대는 이제 폭락을 했던 상황이었고 왜냐면 없던 최저가 2합6이라는 최저가 생겨가지고 팡 하고 이제 그 점수가 내려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팡 하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원대 교과를 안전하게 지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수해가지고 국민대의 정치 외교를 들어가서 잘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결국은 앞서서 말하는 게 이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수시 지원시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라인 잡기예요. 작년에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A 대학에서 이렇게 학과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 평균이 2.7등급, 2.8등급, 2.9등급, 3, 3.1, 3.2, 3.3, 3.5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4.7 이게 나왔어. 나는 한 3. 나는 이제 3.6등급이야. 근데 3.6등급이면 얘를 지원을 하면은 안전하냐? 그러니까 이 같은 대학이잖아요. 아무리 그 학과가 낮은 학과, 높은 학과가 있다라고 한들 얘네들의 평균은 지금 3점대 초반인데 뭐 하나가 4.7이 나왔어. 근데 나는 3.6등급. 왜 이래? 나는 3.6등급이요. 이게 3.6에서 이걸 쓴다고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너진 거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전형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이랑 최저가 완화되었거나 학생부를 덜 반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바뀌었을 때 그 점수가 내 점수보다 많이 아래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안전 라인을 상당히 이제 잘 잡아야 되고 이것만 잡히면 그 다음에 뭐 상향은 이제 뭐를 해도 된다. 내가 뭐 내신의 강점이 있으면 교과로 하는 거고, 근데 서류의 강점이 있으면 종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국어나 수학에 대해서 강점이 있으면은 논술로 하고, 그리고 약술형 논술은 기본적으로 국어 3, 4에 수학 3, 4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막
국어 5등급에 이제 수학 5등급 뭐 요런 친구들도 많이 준비하죠. 아니 그 이하 학생들도 많이 준비합니다. 국어 뭐 6에 수학 6 요런 친구들도 이제 준비를 해요. 왜냐면은 뭐 이제 뭐 약술형 논술은 뭐 이제 경쟁자가 약하다.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이렇게 다 공부 안 하고 뭐 실력도 없는 애들끼리 이제 모이는 거니까 허수도 끼고. 근데 나도 허수거든요. 나도 허수잖아. 내가 국어 5에 수학 5, 국어 6에 수학 6. 나도 허수인데 뭐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친구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간에 이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 친구들이 많이 되는 거지. 이 친구들도 되긴 되겠죠. 되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봐서 약술형 논술이 되게 만만해 보이죠. 그러니까 논술은 뭔가 되게 센 것 같고 거의 다 인서울 대학들이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되게 좋은 대학들에서 논술 전형을 선발하니까 약술형 논술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막 기준점이 없이 내가 국어 막 6등급, 수학 6등급인데 약술형 논술 막 이런 거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이제 상향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의고사 성적에 맞춰서 수시를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 안전하다. 그러면 그 대학부터 우리는 안전 라인이라는 거를 고려하고 지원을 할까 말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거는 맞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안전하다고 했던 그 대학이 작년에 무너진 대학인지 아니면 올해 전형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진짜 그게 안전한 거가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대학 몇 개의 카드, 3개든 4개든 이 카드는 정말 그의 변수가 있는 쪽의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유튜브에서 댓글로 이제 문의 주신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